여기는 한국 최악의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들에게 사이비 종교 실태에 대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해당 프로그램 방영 후 해당 종교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지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해당 종교 집단에 방문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용인, 이천, 충남 이렇게 4곳에 방문했습니다. 아, 여기 오랜만이네. 저희가 그때 그 사이렌 울렸던 문인데, 이야, 오랜만이다. 옆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옆은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오대양 공장은 사실 전에 왔던 곳인데, 나는 신이다 종교 콘텐츠를 다루고 있으니 한번 또 왔습니다. 그때는 밤에 왔어가지고 뭐가 잘 안 보였는데, 지금 낮에 오니까 여기 옆에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 위에는 지금 그냥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폐건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사이렌 울리니까 가까이 가지는 않을게요. 이런 곳이고, 오대양은 박순자가 구원파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탈하여 1984년 5월 대전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사이비 종교 겸 회사인 오대양을 직접 만들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984년에 민속공예품 제조사 오대양을 만든 뒤 수입품 판매장을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민속공예품 제조로 대통령상은 물론 88올림픽 공식 협력업체로 지정되면서 회사의 명성은 커져갔고, 대전과 용인 등의 공장을 사들이면서 사업을 확장했으며, 제조사업 외에도 유치원, 양로원, 고아원 건물을 사들이거나 임대의 사회사업을 하였는데, 시설을 최신식으로 꾸며 고아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였기에 당시 대전에선 오대양의 평판이 아주 좋았고, 박순자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1986년 4월 일본의 모 전자부품 생산업체와 합작해 당시 대단한 거액인 7억 원을 투자해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기를 당해 사업은 실패했고,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박순자는 신도들에게 사채를 많이 끌어오라고 명한 뒤, 신도들은 자신의 일가 친척에게도 돈을 빌려 박순자에게 바쳐 끌어모은 사채는 약 89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고 사채만 끌었으니 당연히 채권자에게 독촉과 사채이자만 계속 쌓여갔고, 이미 엄청난 사채이자를 더는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결국 박순자는 자녀들과 가장 투자 자금을 많이 모은 신도들 총 32명을 불러 공장 식당 천장에 올라갔고, 1987년 8월 29일 해당 천장이 무너지면서 32구의 변사체가 발견되어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옆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따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다. 어? 낮에 오니까 엄청 이쁘네. 와, 풀 색깔 이렇게 초록색이라고? 왜 이러냐? 와, 살면서 본 풀 중에 제일 초록색인데요? 대박이네. 어쨌든 여기서 저기 안에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기 안에를 간단하게 둘러볼 생각이고, 제가 오늘은 컨텐츠 촬영할 때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 구독자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차량으로 둘러다니니까 확실하게 편하긴 하네요. 이제 빨리 차를 사던가 해야지. 박순자는 건실한 사업가이자 신여성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그 이면은 신도들을 사람답지 않게 통제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업 외에 유치원, 양로원, 고아원 같은 시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도들의 자녀를 고아로 위장해 이들을 세뇌하여 박순자만이 진짜 어머니라고 가르쳤으며, 심지어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리를 일삼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신도들에게 공동생활을 강요했는데, 부부에게는 각방을 쓰게 하고 금욕생활을 강요하며 매출도 금지했다고 하며 2주에 한 번씩, 그것도 많은 사람들끼리 단체로 외출하는 것만 허용했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외출 시에 같이 나간 상대방의 바깥에서의 모든 행적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이때 신도들은 한 달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토하고, 규율을 어겼음이 드러나면 벌이라는 명목으로 가차없이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박순자는 사채를 써 엄청난 빚을 끌어모아 해당 용인에 공장을 세우고, 공예품을 만들었으나 매출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직원들은 죄다 용인의 공장에서 합숙시켰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사채빚에 허덕이며 독촉을 받던 중, 박순자는 전 신도들과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80명과 함께 오대양 용인 공장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순자 포함 32명의 인원이 공장 천장에 올라가 4일 동안 몸을 숨겼으나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사건 현장을 발견한 사람들과 담당 형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천장 위의 상황은 그 이상을 넘어 매우 기괴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자 28명, 남자 4명
결정으로 총합 32명의 시신들은 교살이 사망 원인이었고 이들 모두 저항 흔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자살로 위장한 타살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집단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결정적인 타살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타살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기괴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그 문제의 건물은 철거가 되었고 다른 공장주가 재입주를 했었으나 현재는 빈 공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사건의 내막을 파헤칠수록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인데 어떤 뒤틀린 믿음에 대한 광기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하기 힘든 인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신나라 네이처팜이라고 농사 짓는 그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동산에 네. 귀속된 겁니다. 그냥 아가동산 거예요. 네. 근데 비닐하우스 치고 엄청 튼튼하고 네. 세련돼 보이고. 네, 맞아요. 스마트팜 같은 그런 느낌.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들 저기 지금 돌 보이시나요? 원래 여기가 예전에 그 아가동산이라고 써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은 네이처팜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서 아리랑 월드? 아가동산은 1982년에 김기순이 창시한 대한민국의 협업마을형 신흥종교로 공식적으로 1996년에 해산했다고 전해집니다. 교주 김기순은 부산 태생으로 현재 84세이며 교주가 되기 전에 평범한 주부였고 1978년 전라북도 익산시의 주연교회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주연교회는 이규부라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주연교회는 해산하게 됐습니다. 김기순은 1982년 경기도 이천 일대 땅 4,000평을 구입해 신도들을 모아 아가동산을 세웠습니다. 이때 주영교회의 해산으로 갈 곳이 없어진 이교부의 신도들을 그대로 인수하며 덩치를 불려나갔는데 김기수는 멀쩡히 살아있는 이교부의 영혼을 자기가 계승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자신이 이교부의 진짜 후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김기수는 신도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고 특히 1982년 첫 수익 사업체 신나라 레코드 물류를 세워 초기엔 트럭으로 다른 음반점의 카세트 등 음반을 팔다가 1984년 서울 종로 3가의 자체 매장을 처음 연 후 특유의 가격 파괴 전략을 세워 광속으로 음반 도매업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번 김기수는 역시 악행으로 권세를 쌓아 올렸는데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고 2000년 출소 후 교주로서 권력을 잃어 현재 아가동산은 사실상 와해됐지만 사건 이후에도 현재 신나라 네이처팜으로 이름만 바꾼 후 농업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가동산 그 장소입니다. 저기 이런 식으로 경찰관 집중 순찰 구역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오른쪽 말씀하시는 아, 이쪽 그냥 이쪽. 여기가요? 예. 이런 식으로 다 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아가동산에 마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나라 네이처팜으로 업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긴 팔각 정도 보이네요. 안에 생각보다 꽤 넓은 것 같은데요. 그냥 쭉쭉 지나면 됩니다. 네. 현재 이 지역은 관제구역이라 따로 드론 비행은 어려워서 아쉽지만 구글러스로 대체해서 진행했습니다. 아가동산의 전체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절반은 농장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시설이나 공터가 존재합니다. 아마 이 잔디운동장이 김기순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춤을 추며 연애를 즐기는 듯한 장면이 나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김기순은 수많은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곁에 두고 남자들에게 신과 애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거의 매일같이 수많은 남자들과 돌아가며 사랑을 나눴다고 전해지며 또한 신도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CD 및 테이프를 만들며 일하는 식으로 원치 않는 투잡을 뛰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신도들의 반항 과정에서 신도 3명을 살해한 것이 발각되었는데 1987년 8월 14일 밤 9시에는 7세 아동 최낙기 군이 교주 김기순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돼지우리에서 신도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일주일 동안 굶기고 폭행해 죽게 했다는 내용은 나는 신이다 방송을 통해 송출이 되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하지만 김기수는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고 살인폭행, 암매장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되어 4년 징역 그리고 56억의 벌금형을 받고 2000년 출소 후에 다시 아가동산으로 돌아가 현재 나이 83세로 생존해 있으며 사업체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기수는 치매에 걸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었는데 이는 아가동산 이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당 측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김기순이란 상징적 인물이 힘을 잃으면서 아가동산에 얽힌 재산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한 집단이 모이게 되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그 집단은 쉽게 와해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집단이 주는 힘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전기 울타리예요. 아, 이게요? 네, 전기 울타리. 감전 중이라고도 적혀 있고. 네, 적혀 있고. 네, 저건 다 감전. 천천히. 이야, 씨. 오, 좋다. 오, 예쁜데요? 그러게. 이게 뜨네. 월명동 수료원 앞에 보이나요? 네. 우린 지나쳐야 되죠. 그죠? 일단 들어갈까요? 700m나 남아가지고. 일단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차 돌릴 수 있나? 그러게요. 엄청 깊숙한 곳에 지어놨네. 와. 그 조경도 네. 조경을 한 건가? 네, 자연목은 아니겠죠. 조경한 거네요. 그러겠죠. 야, 조경 엄청 멋진데요? 여기 오른쪽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들어가도 되나? 올라가 보고 싶은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야? 네. 저게 뭐야? 조경 공사하고 있네요. 여기가 입구 같네요. 이 안쪽으로는 어차피 못 들어가고. 여기서 돌려야겠어요. 네, 여기서 돌리시죠. 안에 사람 있나? 저 초소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보고 있었어요? 네. 촬영하는 거 봤을걸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이면 밖에서도 아마 봤을 거예요. 아, 눈을 마주치신 거예요? 아니, 저는 눈까지 안 마주쳤는데. 이거 지도상으로는 네. 막 여기 올라가면은 네. 마치 뭔가 굉장한 게 있을 것 같이 네. 있어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도 좀 가보고 싶네요. 그게 아마 여기 자연성전일 건데. 조경에 저렇게 비용을 쓰는 거 보면은 안에도 되게 잘 해놨을 것 같거든요. 네, 안에 영상 봤는데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JMS는 1978년 대한민국의 정명석이 창설한 개신교 계열 사이비 종교로 정식 교회명은 기독교 선복음 교회이며 사람들에겐 JMS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기성 개신교계 교파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며 사회적 무리는 교주 정명석의 성추문, 탈퇴자 테러, 방송국 습격 등으로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이비 종교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명석은 강간,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10년형을 받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복역했으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징역 17년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고 전해집니다. JMS는 겉으로는 일반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립자를 신격화하며 정명석을 현 시대의 재림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여느 타이단 종교와 동일한 창립자 신격화 툴인 거죠. 하지만 그 교리가 상당히 복잡한데 이유는 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 토종이단의 꼭대기급의 김백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천부교 박태선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그 아래 정명석 바로 JMS입니다. 때문에 교리가 상당히 뿌리 깊이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어 수많은 신도들과 하나의 큰 세력인 종교 집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드론도 띄울 것 같은데 이 성막교회가 정명석이 젊었을 때 지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기도도 많이 들었다고 하고 저기가 그 월명동 자연성전이고 저기가 그 성막교회 같은데 약간 이런 종교시설이 있는 이런 곳들에 많이 와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진짜 터를 좋게 잡는 것 같아요. 여기도 공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주변에 계곡도 있어가지고 경관이 좋습니다. 예전에 그 하늘궁 갔을 때랑 비슷할 정도로 풍수지리가 좋네요. 저기가 성막교회 같은데 지금도 운영하는 건가? 뭐 입구가 뭐 이렇게 돼있냐? 사이즈는 굉장히 아담하네요.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막아뒀고 그냥 약간 농작지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성막교회는 사실 정명석이 해당 교회를 탐냈기에 자신이 지었다고 거짓 뉴스를 펼친 것이며 JMS와는 연관이 없는 교회라고 전해집니다. 월명동에 지어진 자연성전은 정명석이 태어난 고향이며 개인 차량이 없으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에 인도가 없어 시골 중에 시골이라 불릴 만큼 깊숙한 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9년에 시작해 약 25년간 공사가 진행됐으며 약 47만 평의 폭포, 호수, 수영장, 잔디구장, 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 월명동은 정명석이 어릴 적 이 아무도 없는 공간이 싫어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나 성인이 된 후 서울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해 세력이 점점 생기면서 터를 잡아야 했고 그 고향인 월명동에 터를 잡아야겠다는 신의 계시에 따라 돌과 식물을 제자들에게 배치하게 했다라며 신적인 지시로 월명동으로 내려와 공사를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조경시설은 1000명이 수용 가능한 호수, 하나님 및 성령님 폭포수 3곳, 수영장 3개, 잔디광장은 2만 명 규모 집회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하나님과 자연,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성전이라고 소개하며 암석, 폭포, 잔디는 신비의 상징이자 영적 체험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 착취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언론의 탈퇴 신도들의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신도들을 노동 착취 방식으로 동원하여 전문 장비 없이 대형 암석을 배치하고 조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암석이 붕괴되거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죠. 또한 정명석은 성범죄와 이와 연관된 수많은 비판 속에서 자연성전 또한 성범죄 중심에 서게 된 장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문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명석은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신도들을 신의 계시에 따른 정화행위라는 명목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른 구체적인 장소는 월명동 자연성전, 해외 지교회, 훈련시설 이 장소들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명석은 징역 17년을 더 선고받아 징역을 살고 있고 이젠 나이도 있어 징역 생활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활동을 재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수감 중 생을 마감할 것 같다는 예상이 많지만 정말 미스터리한 건 아직까지 자연성전은 제가 방문했을 때도 보수로 추정되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일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관리인들과 신도들이 굴려가고 있는 종교시설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는 이해가 가진 않지만 현실에서 대놓고 벌어지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자칭 재림 메시아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감각 말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관념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범죄자가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엽기적인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만민중앙교회 그 본당이 여기 지금 신대방 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 주변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거기가 원래 본당이었는데 이제 교주가 사망한 후에 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본당은 철거가 됐고 그 본당에 새로운 지불을 마땅한 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여기 신대방 쪽에서 지금 본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대방 삼거리 쪽으로 왔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진짜로 미쳤는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하지 마시고. 1982년 이재록이 설립한 개신교 계열의 교회 중 하나로 교단은 성결교회입니다. 1990년대부터 여러 신유역사들로 큰 부흥성장을 이뤘으나 이재록의 사망 후 현재는 그의 딸 이수진이 2대 당회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계 집단 사이에서 이단 사이비로 취급받으며 외면받지만 해당 교회는 그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엄연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반으로 한 정통기성 기독교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교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창립자를 신격화하며 이재록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 혹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언행을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격적 성격, 지도자 중심 구조, 폐쇄성 등으로 다수 신학계는 만민중앙교회를 이단 및 사이비 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PD수첩에서 이재록 관련 이야기를 방송에 송출하려 하자 MBC 습격 사건이 벌어질 만큼 세력이 상당했는데 이때 신도수 약 2천여 명으로 이 중 200명 정도가 오후 10시 50분에 MBC 사옥 안으로 밀고 들어와 조정실 철문을 뜯고 송출 장비를 부수는 등의 1차원적인 무력 행위로 방송 송출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여성 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이재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그 권세가 많이 줄어 25년간 유지됐던 본당 건물이 2021년에 철거됐고 신도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그의 가족들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보이는 연갈색 건물 같거든요.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네. 생각보다 규모는 훨씬 더 작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우체국 건물이 있는데 이 우체국 건물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한 1.5배 더 작은 것 같고 매미 사운드 보소. 개 시끄럽네. 아, 나 덥습니다. 더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별거 없는 것 같아서 뭐 찍을 게 없네요. 그냥 여기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 것 같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작복작해요. 저 건물 옥상에 보이네요. 저 건물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계속 관리자분들이나 교인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근처는 그냥 일반 서울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찍을 게 없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전직 전도사 이모 씨가 과거 자신이 현재의 당회장 이수진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수진 씨가 임신했었고 낙태까지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게 되는데 이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이성 간의 만남을 엄격히 통제해왔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수진은 모든 사실을 인정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신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결국 3개월 후 부친의 지시로 복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3년 12월 31일 이재록이 사망하면서 만민중앙교회는 이수진이 계승하게 되었고 현재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의 구속 이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여기에 이수진의 과거 폭로와 그의 가족 간의 갈등으로 그야말로 개판오분전인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구로에 있는 본당이 철거되고 현재는 대룡 포스트타워 8차가 건설 중이며 지금 제가 위치한 신대방동 자리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임시 스튜디오와 사무실을 이주했으며 새 교회당 부지를 찾고 있으나 반사회적 단체로 각인됐기 때문에 새성전 건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콘텐츠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집단주의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굉장히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결국 집단을 이루는 건 생존 확률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뇌는 현 시대에 맞게 빠른 진화를 이루지 못해 원시 시대의 DNA가 내재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위험 요소가 없는 현대에서도 무리를 지으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 가져다주는 강한 소속감과 연대감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어떤 인과를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단점으론 스스로의 사고방식과 판단력이 집단지성에 흐려져 온전히 주체적으로 보고 느낀 걸 사고하지 못한 채 집단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단점이 극에 달하면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집단을 이루고 이 집단을 개인의 상호존중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 교묘하고 악랄하게 집단을 설계하면 이런 어마무시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